예,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억울하고 힘들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검찰에 소환이 돼서 출석을 했는데 피의자 신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얼마 전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이 이른바 명예훼손이다라는 것 하나. 또 예. 그리고 지난번 그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선 후보를 자유한국당, 자한당과 손잡았다. 이런 예.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해서 예.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그 사건을 받은 이후에 지난 어제였습니까? 지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 그리고 네. 또 이 경기도 지사의 집무실에 대해서 검찰이 강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최종적인 내부적인 수사를 한 이후에 이제 피의자를 지금 소환을 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해경군 김 씨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예. 오전부터 지금까지 아마 아직까지 나왔다라는 소식을 없기 때문에 강한 지금 사실관계 조사를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고 가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보다는 결국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을 미리 다 확인을 했고 또 이미 변호인들을 통해서 나온 의견서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 받는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일일이 다 비교를 해서 예. 그 물적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물적 증거와 김혜경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을 쭉 얘기를 해놓고 그것을 질문지로 A4 용지로 수십 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예.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와 같은 트위터 계정 자체가 당신 것이 맞느냐 예. 그것을 묻게 될 것이고 예. 일관적으로 지금 오늘 들어가면서도 너무 힘들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 과연 그와 같은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 자체를 김혜경 씨가 작성한 것인지 그것을 부인했을 때에 경찰도 얘기를 했듯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 물증을 들이대면서 예. 그와 같은 죄를 부인했을 때에 얼마만큼 예봉을 꺾어서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이 오늘 어떤 경찰 수사의 어떤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에 스모킹건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돼 왔던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찾아내지 못해서 일단 이 휴대폰 행방에 대한 조사가 굉장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물음도 김혜경 씨에게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조를 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어떤 현재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끝에 44번으로 끝나는 휴대폰을 2013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예. 그러한 이후에 한 2, 3년을 쓰다가 2015년경부터 해서 거의 매년에 한 번씩 정도 특히 1, 2년 사이에는 한 두세 번 정도 휴대폰을 아주 교체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일반적인 저희 집 사람도 보면 이 휴대폰을 굉장히 하여튼 2, 3년 이상은 쓰는데 예. 어떤 이유로선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상당히 많이 변경됐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전후로 해서 수사가 들어오는 전후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보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보안의 수준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아이폰으로 변경됐고 예.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른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예. 사실 상당히 고가인 휴대폰을 쓰다가 그 휴대폰을 내가 지금 어디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것이 적어도 수사기관 또 일반 사람의 상식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김혜경 씨가 내가 억울하다. 이것이 나도 이게 너무 힘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휴대폰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가 이 해경군 김 씨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역스모킹 건이 바로 휴대폰인데 그와 같은 역스모킹 건을 스스로 내지를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님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면서 10가지 의혹이 이런 식으로 다 해명이 된다라고 했지만 예.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혹이 제기가 될 것이 본인 스스로 현장 부재 증명하듯이 알리바이를 특히 이 부분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 왔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 같은 물증은 아니지만 또 다뤄봐야 할 증거 중에 하나가 김혜경 씨가 다닌 교회에서 사용한 아이디가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새로이 나온 하나의 중요한 간접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트위터에 가입했는 이메일이 G메일인데 앞에 있는 KHK 631000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분당에서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본인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입했는 다음넷에 있는 이 이메일의 앞과 100% 일치한다는 것이 지금 새로 드러났습니다. 저 KHK 631000.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트위터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쓰는 지메일 계정과 앞에 있는 내용 자체가 같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다르지만 뒤에 있는 숫자는 이재명 지사가 쓰는 이메일과도 사실상 631000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숫자적 연관성, 뭐 일반적으로 지금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이디가 중복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앞에 있는 영문자 셋자와 뒤에 있는 숫자 이와 같은 숫자가 다 같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사실상 오늘 김혜경 씨가 출석하는데 기자가 물을 정도로 일반인들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그와 같은 물증을 들이댔을 때 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지금은 또 이와 같은 수사가 벌어졌을 때에 그 다음날 주소에서 탈퇴하고 없애버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어떤 가야 될 길이 좀 험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 말씀까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조사 이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겠고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검찰 출석에 대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학교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사립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사학이라고 부르는 이 학교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여러 이슈가 또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휘문의숙의 이사장입니다. 명문사학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인데요. 여기 이제 관계자들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강남 8학군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는 분들이 서울대학교도 수십 명을 보내고 또 그리고 단순히 학교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노라한 스타들이 즐비한 학교가 바로 휘문고등학교인데 휘문고등학교가 이렇게 전통의 휘문고등학교가 이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치동에 상당히 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말이면은 아주 유명한 따로 교회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교회 그 학교 시설을 빌려서 교회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매달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그렇게 학교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돈은 학교 교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립학교법에 의할 때는 학교 회계는 두 개로 나뉩니다. 이번에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로 나뉘는데 예. 법인 회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운영을 통해서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지만 교비 회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적 이외에 쓸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여간 해서 합계 한 53억 정도의 그와 같은 학교 임대료와 학교에 대한 발전 기금이 예. 법인 회계로 교비 회계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것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 명예이사장과 현 이사장을 위해 돈이 인출돼서 수십억, 5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유용됐다라는 그 의혹이 벌어지면서 예. 실제로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는 구속된 상태인 것이고 일부 예.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어떤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심지어 이사장의 경우 선친의 묘지 관리비, 단란주점 비용 계산을 뭐 고등학교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그 명예이사장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92세로 여성분이 굉장히 그 고령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이사장에서 물러났었는데 예. 여전히 법인카드를 계속 써왔던 것이고 더불어서 그분의 아들이라고 있는 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교비 회계나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것을 본인들 가문의 어떤 이 묘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썼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법인카드로 해서 그 단란주점이나 그런 유흥으로 썼다라는 것을 했을 때에 예. 실제로 지금 그 학교의 동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요. 물론 그 휘문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로서도 명문이지만 예. 그 많은 돈이 교육을 위해서 투자됐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어떤 학교 시설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네, 잘못된 부분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학교 법인 소유로 주상복합 건물 임대 관리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있는데 대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것도 이사장의 지인이다 이렇게 밝혀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100세례 정도가 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임차인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 돈도 제대로 하면은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인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 직원한테로 받은 다음에 돈을 지금 수십억 정도 횡령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말씀드린 이 휘문의숙이라고 하는 법인도 우리도 예. 피해자다. 우리도 그쪽에 그 관리를 맡겨놨는데 지금 수십억이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고소 고발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알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 학교 이사장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법인이 피해자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 돈이 예. 그 신 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히 다 횡령을 했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사람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사장 내지 전 명예이사장과의 어떤 공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어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밝혀야 할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구속된 상태잖아요. 경찰 수사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썼다라든지 임대 보증금 금액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좀 밝혀진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부적인 첩보를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그 감사를 한 다음에 이 그 수사 당국에 이 부분을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어떤 그 감사가 들어오니까
전세로 줬던 것을 부랴부랴 월세로 돌리고 내부 회계를 조작을 해서 숫자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사실 뭐 아무리 분식을 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거의 있는 그대로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만 그 돈이 최종적으로 갖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 부분을 밝혀서 단순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인지 예. 아니면 그 돈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재단이사와 재단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밝힘으로써 앞으로 그 재단 자체도 깨끗하게 하고 결국 그 재단이 그 학교 법인이 왜 있겠습니까? 예. 학교의 발전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후생 복리 또 학교에 있는 교사들 이 학교 구성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측면에서는 윤리적 비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사실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는 분들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희문 의숙 측의 법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나눠봤고 근데 이제 휘문고로 돌아가 보면 휘문고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이런 어떤 사실들을 미리 알고도 만약에 묵인을 해줬다 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불가피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긴 하면 그걸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그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니고 그 예.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지 예. 재단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교장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조용하지만 예.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상복합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약서를 본 적이 그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학교 법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학교 자체에 대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단순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전체적으로 사학 비리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휘문 의숙을 통해서 본 사학재단의 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